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요 파트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요거를 좀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몰과 아보가드로 수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몰과 입자수, 질량, 부피의 관계를 왔다 갔다 바꾸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배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자량하고 분자량하고 화학식량, 실험식량까지 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필기돼 있을 거예요, 요 앞 페이지에. 그래서 다 돼 있고, 오늘은 몰에 대해서 배울 건데, 몰에 대한 정의를 하기 전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보면 쉬워요. 우리가 계란 한 판을, 그지? 몇 개라고 하죠? 30개라고 하죠? 이 30개가 한 판으로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죠? 마트 가면은 계란 한 판을 사면 한쪽에 5개, 또 한쪽에 6개. 그래서 5, 6에 30. 그래서 이렇게 30개 한 판으로 계란을 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계란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판을 파는데, 요 한 판을 기준으로 한 게 30개라고 했으니, 요걸 아보가드로랑 똑같은 숫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해당하는 분자나 원자나 이온의 입자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한다? 1몰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몰이라는 개념이? 요 개수가 1몰이에요. 됐죠?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소 원자하고 그 다음에 탄소 원자, 실제로는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압니다. 뭘 안다고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단위가 있죠? 질량은 그람 쓰고요. 얘는 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람 퍼 개. 그럼 한 개당 얼마다? 몇 그람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수소 원자 한 개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라고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단위는 뭐라고? 그람 퍼 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도 여기 다 못 쓸 것 같네. 아까 밑으로 내려서 쓸게요. 요즘 쓰면 다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여기가 편할까? 네, 이 꼭대기에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가 더 넓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이렇게 알고 있고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도 압니다.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냐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람 퍼 개예요. 보이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이 여러분 너무 크니 너무 작니?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얘네들의 값을 어떻게 나타내봤다? 밑에 있는 탄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원자번호 6번에 12인 질량수를 가진 애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냈는데 그 값을 얼마로 잡았느냐? 맨 처음에 얘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얘를 1, 그 다음에 얘는 얼마로 잡은 거야? 12분의 1 이렇게 잡은 거야. 이해됐을까? 12분의 1.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는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이, 그지? 요거랑 거의 근접한 거야. 완벽하게 다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수소 원자 한 개 질량과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이 정확하게 12분의 1 대 1, 즉 다시 얘기하면 1 대 10이잖아. 이게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고 어떻게 된다? 근사치 값이야. 근사값. 딱 떨어지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값으로 나타낸 걸 쓰다 보니 얘가 분수야. 얼마야? 1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얼마? 1. 그럼 분수 쓰다 보면 불편하네? 그래서 몇 배씩 해주면 될까? 얘를 한 배, 얘를 12배. 해주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수소가 제일 작은 값인데 그 값이 정수로 얼마가 나왔으니 1이 나왔잖아, 그지? 얘는 1이 나온 거잖아. 정수로. 그 다음에 얘는 정수로 얼마가 나왔어? 12가 나온 거지, 그지? 그래서 수소보다 작은 원소는 없어, 원자량이. 그럼 0점 몇몇 없으니까 1부터 해서 정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1대 12 값도 우리가 여기 있는 원자 한 개 질량 B랑 어떻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비슷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1대 12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정해. 원자의 질량의 상대값이야. 이거 무슨 값이라고? 상대값. 그래서 상대값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야? 단위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몸무게가 있는데 얘가 질량이 60kg, 얘가 질량이 30kg이야,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30kg, 60kg은 무슨 값이야? 실제값. 이 실제값에는 뭘 가지고 있는 거다? 단위가 있는 거야. 됐지? 근데 이제 A를 기준으로 해보자. 60kg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1이고 얘는 얼마야? 2분의 1인 거지. 맞아? 그럼 요렇게 나타낸 비율은 무슨 값이야? 상대값이지. 그래서 상대값이니까 얘는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해됐을까요? 어. 그래서 실제값하고 상대값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좀 덜 헷갈리겠죠? 그리고 1대 2분의 1 이렇게 나타내든 60대 30을 나타내든 얘네들의 그지 질량의 비 요거는 몇 대 몇이에요? 정확하게 정수비로 하면 2대 1. 여기 있는 질량 비도 원자량 비라고 한다면 상대값 비도 몇 대면 2대 1. 비율은 똑같아. 근데 단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원자 한 개 질량은 얘네들의 실제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슨 값? 실제값.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자량은 무슨 값이다? 1대 12는 상대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확장합시다. 1대 11을 쓰다 보니까 뭘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 단위가 없다니까? 단위가 없는 게 어떤 거야? 불편한 거야. 그래서 단위를 쓰고 싶은 거지. 그럼 단위를 쓰려면 얘네들을 한 개가 아니라 뭉텅이로 어떻게 해야자? 뭉쳐보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뭉텅이로 뭉쳐보자. 그래서 이 뭉텅이로 뭉쳐본 숫자를 적을 거야. 뭉텅이로 뭉쳐본 숫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뭉텅이로 많이 뭉쳐서 이거로 뭘로 해보자? 얼마로 나타내보자. 내가 아까 있던 숫자 있지? 1하고 12. 요 그램으로 나타내보자는 거지. 어떻게? 얘를 1g으로 나타내고 싶어? 얘를 12g으로 나타내고 싶어. 굳이 쓸 수 있잖아. 그치? 뭉텅이로 많이 뭉치면. 근데 그 개수가 몇 개냐? 그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이만큼을 뭉쳐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해? 1몰이라고 정의를 하지. 그래서 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몇 몰이라고 정의를 한다? 1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1몰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아보가드로 수라고 그래. 아보가드로 수, 넘버, 개수란 뜻이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만든 법칙에서 요 개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리면서 쓴 거라고 봐. 그리고 이때 단위가 있죠? 뭐예요? 개퍼, 몰이죠. 이거 단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아보가드로 수는 어떻게 쓸 거냐면 간단하게 NA로 쓸 거예요.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됐죠? 단위도 포함해서 이렇게 쓸 건데 그러면 여러분 단위 잘 봐. 여기가 그람 퍼 개고 그지? 여기 단위는 뭐야? 개퍼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면 얘네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들 개수 생략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개 없어지죠? 그러면 뭐 나와요? 그람퍼 몰 나오죠? 아, 그래서 여기 단위가 뭐가 되겠구나? 그람퍼 몰이 되겠구나.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자, 우리? 1몰의 질량.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몰 질량이라고 불러요. 단위 있어요. 그람퍼 몰입니다. 됐죠? 이게 뭐라고요? 몰 질량. 자, 몰 질량을 말로 쓰면 뭐예요? 1몰의 질량이에요. 그럼 1몰의 질량을 나타냈다가 또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1몰만 쓰지 않으니까. 수소 같은 경우를 만약에 0.5몰 써보자.
그래서 얘네들을 몇 몰로? N몰로 치환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1몰에 1g이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내가 0.5몰만 쓰고 싶어요. 그러면 곱하면 얼마? 0.5g이 나오겠지. 왜요? 몰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탄소 같은 경우를 여기 옆에다 쓸게. 2몰을 쓴다고 하면 얼마가 되겠니? 1몰에 12g이니까 24g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단위가 좀 바뀌었잖아. 몰로? 그람으로.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람으로 바꾼 걸 뭐라고 하냐? 몰 질량이 아니라 몰의 질량이라고 그래. 헷갈리지? 헷갈릴 필요 없어. 몰 질량은 몇 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야? 1몰. 그지? 그 다음에 몰의 질량은 몇 몰? N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별 내용이 아닌데,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걸 개념 잡기가 조금 헷갈려 할 거야.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시고 요 전체를 통으로 외우시고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됐죠? 그러면 화학 식량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화학 식량. 자, 화학 식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어. 대소관계를 알면 훨씬 더 어떻다?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앞쪽에다 다 써줬을 거야. 어떻게 되느냐? 화학 식량이 가장 큰 범위라고 그랬지. 화학 식량이 가장 큰 범위고 그 안에 뭐 있어? 원자량도 있고 분자량도 있고 누구도 있다? 실험식량도 있다. 그지? 그래서 요 안에다가 화학식량 카테고리 안에다가 뭘 다 집어넣는 거야? 얘네들을 다 집어넣는 거야.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카테고리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원자량에 해당하는 건 원소 기호로만 쓰는 애들이지. 그래서 뭐 누구도 있을까? 수소 아니지 헬륨, 네온, 뭐 탄소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철,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애들이 있었고 분자량은 H2O, CO2, SiO2 뭐 이런 애들 있고 NaCl, MgO 분자량 아닌데 잘못 썼어. 미안. 요거 쓰면 안 돼. 정신이 딴 데가 있네. 그래서 H2O, CO2, NH3, C6H12O6 이런 애들이 분자량이죠. 실험식량인 아까 잘못 썼어요. 그래서 실험식량에 들어가는 건 누구? 음, SiO2, NaCl, MgO 요런 애들이 실험식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결정들 다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럼 원자량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누굴 기준으로 했다?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질량을 얼마로 정했다? 12. 그래서 여러분 이 질량을 12로 정했는데 얘만 질량이 완벽하게 12.00으로 무슨 값이야? 정수값이야. 누구만? 탄소만. 원자 번호 6번에 탄소만. 이렇게 정확하게 정수지. 나머지 애들은 뒤에 소수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아까 얘기했잖아. 탄소 원자 하나 질량과 수소 원자 하나 질량 비가 완벽하게 떨어질 리가 없다고. 그지?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냈다. 아, 상대값으로 나타냈으니까 뭐가 없다? 단위가 없다.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야 돼. 상대적인 값은 뭘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왼쪽에서도 설명했지? 상대값은 뭐가 없다? 단위가 없다. 자, 그럼 수소 원자하고 탄소 원자의 원자량 볼게. 예시를 보는 거야. 얘네들의 질량이 서로 어떻다? 같다고. 탄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12개의 값이 질량이 같다니까, 봐봐. 탄소 하나하고 수소 12개가 같으면 탄소 12, 수소 원자 1,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상대값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단위를 안 쓴 거고, 마찬가지로 탄소 원자 4개가 산소 원자 3개랑 질량이 같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요렇게 곱해주면 탄소가 4, 그 다음에 산소가 3개. 이렇게 됐을 때, 아까 탄소 얼마라고 그랬어? 얘 12로 고정이잖아, 그지?
얘 기준이니까. 까먹으면 안 돼. 그럼 얘가 10이잖아? 그러면 4대 3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4가 되면 되죠? 양쪽이 같으려면?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항하고 막 이래서 풀라라는 뜻이 아니라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원자량은 도대체 왜 쓰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원자량은 너무 어때? 작아. 너무너무 작아서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뭘 사용하는 게 편하다? 원자량을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 즉, 직관적으로 얘네들의 뭘 알 수 있어? 질량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 까먹지 마. 수소 원자 하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인데,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였다?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23승그램. 23승그램으로 훨씬 더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원소의 평균 원자량들을 기본으로 재볼 건데, 이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뭘 고려한 거냐면,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한 겁니다. 뭘 고려한 거다? 동위 원소 존재비를 고려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탄소는 자연에 12.00의 원자량을 갖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13.003, 딱 안 떨어지죠? 뒤에 소수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탄소만 정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자연에 존재하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워낙 작은 애들은 존재비가 작아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 두 가지를 탄소를 대표적으로 보거든요. 12.00, 13.003. 그럼 이렇게 됐던 애들이 자연에 얼마 존재하느냐? 얘는 100분의 98.93, 얘는 100분의 1.07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해서 각각의 그 비율을 내가 백분율로 해서 두 개를 더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12.011, 정확하게는 요 정도 나옵니다. 12.011 정도가 나와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부릅니다.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자가 다른 이런 동위 원소를 고려한 거예요. 여러분 동위 원소 통합과학 때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 수소도 있었죠. 그죠? 예시를 들면 수소는 11수소, 21수소, 31수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수소가 원자 번호는 1이에요. 그죠? 양성자 수는 모두 다 1인데, 그지? 중성자 수가 다르죠? 중성자 수 얘 없고, 얘 하나 있고, 얘 두 개 있고. 그래서 질량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그 다음에 2, 3. 왜? 얘네 둘 더한 게 질량수잖아. 양성자랑 중성자 더한 게. 그래서 질량수가 다른 요런 동일 원소들을, 그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건데,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쓰지는 마세요. 얘가 1.008, 요렇게 되고요. 얘는 12.011, 요렇게 되고요. 얘도 뭐 10 얼마, 얘는 15.995, 이런 7인가? 998?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얘네들 평균값이 다 달라요. 그런데 소수점 뒤쪽은 다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번호 1번이 수소 1, 많이 봤던 거죠.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도 했고. 원자번호 6번에 원자량이 12, 질소가 7번으로,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산소가 8번으로 16, 거의 두 배쯤 되는 거 보이죠?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나트륨 11번인데 23. 특이하죠? 그 다음에 얘가 17인데 35.5. 이렇게 나옵니다. 예시를 들어서 염소 같은 경우는 동위 원소가 누가 있냐면 17 염소인데 35인 원자량인 애가 있고요. 37인 원자량이 또 존재해요. 근데 자연에 존재하는 게 얼마냐? 얘가 3대 1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대략 75%, 얘는 25%. 딱 떨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74점 얼마, 얘는 24점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데, 대략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35.5가 어떻게 나온 거냐? 35인 애가 자연의 4분의 3만큼 차지를 하고, 37인 애가 자연의 4분의 1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 얼마다? 35.5.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소의 평균 원자량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 보도록 할게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를 여러 가지 원자량을 합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16 두 개니까 얼마? 32. 그래서 분자량은 내가 화학식 옆에다가 괄호로 항상 써요. 자, 물 같은 경우는 18이죠. 그래서 1이 두 개니까 16하고 나오면 18 되겠고, 이산화탄소는 44가 되는데, 여러분, 탄소가 10이고, 산소가 16이 두 개라 30이니까 더하면 44 됩니다. 웬만한 분자량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분자량 있을 거 아니야. NH3 뭐 이런 애들. 얘 17이잖아. 그지? 얘가 질소가 14고 수소가 3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자량 대부분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화학식량이라는 게 뭐냐? 원자량도 분자량도 못 쓰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 화학식량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의 질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얘네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염화나트륨 있는데 이게 무슨 결정? 이온 결정이 있고 이거 말고도 금속 결정. 여러분 근데 금속 결정은 원자 양이라고 해도 돼. 원소 기호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을까? 공유 결정 이렇게 세 가지 있겠지. 요런 애들을 그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입자의 비로 화학식을 나타내면 됩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1대1 연속적으로 결합이 돼 있죠. 그래서 나트륨 원자량이 23, 그 다음에 염소 원자량이 35.5, 합해서 얼마? 58.5. 그래서 NaCl 같은 경우는 58.5가 분자량이라고 하면 안 돼요. 화학식량이지. 얘 분자량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죠? 원자량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구분하셔서 쓰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넘겨서 몰에 대한 정의 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거 이제 묶음 단위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기수는 그냥 외웠어요. 그래서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수를 셀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를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데, 몰 또는 단위로 한글로 몰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1몰은 입자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내가 요 개수를, 그지? 뭐라고 그랬어? 아보가드로 수라고 그랬잖아. 그지? 왜 개수까지 말고, 여기 숫자만 표시하자. 요 개수를 뭐라고 한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한다. 음.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숫자가 뭐다? 아보가드로 숫자다. 그러면 이 모를 가지고 입자수를 좀 정해볼 건데 요거 별 내용 아닌데 애들이 좀 많이 헤매는 이유. 자, 잘 봐. EH2O라고 그래서 우리 앞에 원자 분자 배웠을 때, 그치? 원소 배웠을 때 했어. 이때 봐봐. EH2O는 얼마니? H 원자수 몇 개야? 네 개지? 다 알죠? 산소 원자수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러면 H2O 분자수 몇 개야? 두 개 아니야? 음.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랑 똑같아서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게. 0.5몰에 H2O가 있다. 같은 내용이잖아, 그지? 그러면 수소 몇 몰이냐 물어보는 거야. 수소의 양을 물어보는 거지. 그게 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되지. 0.5에다가 2 곱하면 되니까 몇 몰 있는 거야? 1몰. 됐어요? 산소의 양을 물어보면 얼마예요? 0.5몰. 그 다음에 H2O 물의 양을 물어보면 얼마다? 0.5몰.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양을 물어본다? N이라고 그래서 요게 바로 물질의 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몇 몰이냐? 단위는 몰이죠. 그래서 요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몰하고 입자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원자, 분자, 이온 등 입자 1몰에는 그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데 원자 1몰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원자 1몰의 의미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탄소 원자 1몰이다. 아, 그러면 탄소 원자가 얼마 있겠구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겠구나.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2몰이다 라고 한다면 수소 원자가 이거에 몇 배 있어야 돼? 두 배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렇게 써. 그런데 여러분, 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수소 원자 쓸 때 유효 숫자가 이렇게 12.04로 두 자리 쓰면 안 돼. 한 자리 써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1.204 곱하기 10의 몇 승? 24승이 돼야 돼. 앞에를 10분의 1 했으니까 뒤에 10배 해줘야 되지. 요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고, 요거를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되면 돼? 위에보다 몇 배가 크니까, 두 배가 크니까, 이 NA다 쓰면 간단하겠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 분자가 1몰이 있대. 그럼 산소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거고, 산소가 분자가 이만큼이면 산소 원자는 어떻게 돼? 얘들아, 원자는 O2잖아. 그지? 1몰의 O2가 되면 산소 원자는 얼마? 2NA만큼 있는 거죠? 2몰 있는 거지. 물 분자 보도록 할게. 아까 해줬죠? 물 분자는 0.5몰이다. 그러면 원래 있던 아보가드로수의 절반이니까 얼마? 0.5NA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래서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물질의 양을 알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양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야? 물질의 양을 알면 써보자. 0.5몰에 아까 H2O 썼잖아. 그럼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양. 그래서 수소 원자의 양. 이거 알 수 있었지?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의 양. 알 수 있었지? 그 다음에 또 뭐도 알 수 있었어? H2O 물 분자의 양 다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양을 알면 물질의 양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스몰 n 이렇게 표현하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양도 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써. 수소 원자의 양, 산소 원자의 양, 물 분자의 양 이렇게 물어본다.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여러분들.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구 양 이렇게 쓸 때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넘겨서 물 분자 1몰을 이루는 원자의 양. 계속 반복이에요. 자, 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있었을 때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1몰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산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죠. 물 분자 1몰에는. 그 다음에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H가 두 개 있으니까 몇 몰 있는 거예요? 2몰 있는 거지 뭐.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몇 배? 두 배. 이런 식으로 되죠. 다 설명한 거네요. 자, 그럼 몰하고 질량이 어떤 관계인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물질 1몰의 질량을 몰질량이라고 한다. 이것도 설명했네요. 그래서 몰질량이라고 하는데 단위가 있어요. 그람 퍼 몰이다. 여러분 잠깐만 볼까요? 우리는 몰 확인했다고요? 원자 한 개의 질량, 왼쪽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써보세요. 그럼 단위가 뭐라고요? 개퍼 몰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를 나타내서 정수비로 나타낸 값이 있었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 원자량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탄소 원자 하나랑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하나에 뭘 알고 있어요? 실제 질량을 알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이걸 상대값으로 나타내는 게 1대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어떻게 하면 곱하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무슨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1대 12로 단위가 있지 얘가 그람 퍼몰, 그람 퍼몰. 그래서 여기가 아보가드로 수 이거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몰 질량이 나온다. 몰 질량이 몇 몰의 질량이다? N몰의 질량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1몰의 질량이다. 1몰의 질량인 거고 여기다가 N몰 곱하면 무슨 질량이 나온다? 몰의 질량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N몰을 곱하게 됐을 때는 단위가 뭐가 된다? 그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됐나요? 이게 다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우리가 앞으로 화학식량을 라지 M으로 쓸 거거든요. 라지 M으로 쓸 건데, 이 화학식량에 뭘 붙인 거다?
gmol 단위를 붙인 거랑 같다. 아, 그럼 몰질량이 화학식량, 여기 있는 거 원자량. 그러면 얘네들이 화학식이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큰 범위로 뭐가 되는 거야? 화학식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화학식량에다가 내가 여기 있는 몰질량 단위는 뭐다? gmol을 그냥 붙여줘도 되겠구나. 즉, 여기 있는 화학식량과 몰질량이 의미가 어떻다? 같다라고 보면 돼. 숫자가 같으니까. 단위는 똑같지 않은데, 그 다음에 얘는 개퍼몰. 아보가드로스는 개퍼몰. 그래서 요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셔야지만 고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자, 원자량 또는 분자량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나는 그냥 더 넓은 범위로 화학식량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탄소는 뭐예요? 이거 원자량이죠? 안 쓸게요.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의 원자량이에요. 산소는 뭐예요? 분자량이죠? 물은 분자량이죠. 이거 분자식이잖아. 그치? 이산화탄소도 분자량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 사이에다가 내가 다른 거 여기 쓸 데가 없어서 여기다 쓰자면 NaCl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그럼 걔는 뭐가 돼야 돼요? 화학식량이 돼야 되죠. 얘 얼마예요? 아까 58.5였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몰질량으로 쓸 때 어떻게 돼? 원자량, 화학식량, 뭐 분자량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끝났잖아. 그지? 단위가 없잖아. 그지? 얘네들은 그래서 무슨 값이다? 상대값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상대값.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단 말이지. 근데 몰 질량은 그람 퍼 몰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다? 단위를 가지고 있다. 아까 있던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에다가 뭘 붙이면 돼? 그람 퍼 몰, 그람 퍼 몰, 그람 퍼 몰, 그람 퍼 몰. 이렇게 붙인 거야. 됐죠? 그럼 얘도 얼마가 돼야 돼? 58.5 써놓고 그람 퍼 몰이라고 써야지만 몰 질량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자량과 분자량만 있는 게 아니라 NaCl과 같이 이온 결합 물질도 있을 때는 뭘로 쓰는 게 더 좋다? 화학식량으로 쓰고 라지 M으로 표시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물질의 양을 구해보자. 자, 물질의 질량을 뭘로 나눈다? 몰 질량으로 나누는데 물질의 질량은 우리가 weight, W라고 쓰고요. 몰 질량은 아까 숫자가 누구랑 같다고 해? 화학식량하고 같다 그랬지? 그래서 라지 M을 쓰도록 할게. 그래서 n분의 뭘로 쓸 거냐? W. 이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질의 질량. 간단하게 나타냈지, 그지? 그래서 n은 n분의 W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W 단위는 뭐다? 그람. 그 다음에 얘는 그람 퍼 몰. 사실은 몰 질량은 단위가 있는데 요거는 화학식량이잖아. 단위가 없어, M은. 그렇지만 이렇게 몰 질량 단위를 빌려 쓰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와? 그람하고 그람이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몰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면서 가볼까요? 자, 물 분자가 몇 그램 있대요? 54g 있대요. 이거 질량이잖아요. 그죠? 54g이 있고, 그러면 이거를 표시해볼까? 이거 어떻게 돼? WH2. 물 분자 양이지? 그리고 MH2. 물 분자의 화학식량.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랬더니 뭐가 나와? 물질의 양. NH2. 3몰 나왔죠. 1몰당 18g이니까 18g에 3배 하면 54g이잖아. 그러면 3몰 되겠죠.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리고 물질의 질량 구하는 거. 뭐, 아까 위에서 나온 식을 어떻게 하자? 살짝 바꾸면 되겠다. 나는 W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뭐랑 뭘 곱하면 돼? 물질의 양에다가 몰질량,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된다고. 별 내용 아니죠. 그죠? 요거 넘겨주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M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람 단위가, 그 다음에 얘는 몰, 얘는 단위가 뭐야? 그람 퍼 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봐봐요. 이산화탄소 2몰의 질량. 근데 여러분,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알고 시작해야죠. 분자량이 얼마야? 44거든요. 그러면 WCO2 2몰의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2몰, N몰에다가, 그죠? NCO2, 이산화탄소 몰수에다가 전체 얼마? 화학식량. 그죠? 누구의?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이렇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얼마? 88g. 별 내용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뭐라고 기체 부피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 나오는데요. 이 아보가드로 법칙 여러분 중학교 때도 간단하게 했어요. 네 가지가 같은데 먼저 결론만 쓰자면 같은 온도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네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기체일 때만 가능하다. 액체 고체 안 된다. 모든 기체만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자면 같은 온도, temperature, 압력, pressure, 부피, 볼륨, 같은 수의 분자, 이거 몇 개가 들어있느냐? 이거를 어떻게 바꾸죠, 우리는? 몇 몰이 들어있느냐? 물질의 양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 왜? 개수가 몰수랑 어떻게 되니까? 비례하니까. 아까 했죠? 1몰이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는 0.5몰이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그지? 개수는 어디에 비례? 몰하고 서로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잖아. 그래서 요거를 같은 취급을 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 분자가 들어있다는 것 중에 하나를 자꾸 까먹어. 그래서 그냥 식으로 외워버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어.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PV는 nRT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거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다 포함한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기압, 1atm, 그 다음에 몇 도씨? 0도씨. 0도씨 1기압일 때 요거는 기체 상수예요. 기체의 상수라고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단위를 맞춰주기 위한 값이라서 요거는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기압 0도씨였을 때,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가 되느냐? 22.4 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을 설명하면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그지? 기체의 양은 기체의 부피하고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래서 기체 부피가 커지면 기체 양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무슨 소리냐? 잘 봐. 다시 쓸게. PV nRT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해. 상수도 일정해. 결국에는 뭐냐? 기체 부피는 물질의 양에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 라는 뜻이야. 기체 양이 많으면, 생각해봐. 기체 양이 많으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수식을 써보자면, 봐라. 1몰의 부피가 얼마라고 그랬어, 아까? 22.4리터라며. 그지? 그러면 11.4리터는, 2리터는, 4가 아니라 2리터는 절반이잖아, 그지? 그럼 얼마야? 0.5몰이죠? 됐어요? 또 반 나누면 얼마야? 5.6리터인데 얼마예요? 0.25몰 되겠죠? 그러면 1.5몰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33.6리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피만 알아도, 그지? 0도씨 1기압이라는 가정 아래야, 당연히. 이 문제는 0도씨 1기압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으면 몰라. 요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 요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피만 봐도 몰수를 알 수 있고, 물질의 양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양만 알아도 뭘 알 수 있다? 부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게 N, 그 다음에 여기가 V.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기체 부피 관계? 지금 미리 얘기했지만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기체 종류하고 관계없이 다 얼마다? 22.4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몰 부피라고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2.4리터 퍼 몰. 이거 아까 뭐랑 같아? 몰 질량이랑 비슷하지? 그래서 화학 식량에다가 그람 퍼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몰 질량, 몰 부피는 결론이 나왔네. 몇 몰에 해당하는 거다? 1몰에 해당하는 거다. 아, 1몰에 해당하는 질량, 1몰에 해당하는 부피. 됐어요. 그래서 단위가 그람 퍼몰, 리터 퍼몰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 계속 강조한 게 여러분
숨겨져 있는 단위를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뭘 계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기체 1몰에 비교를 해봅시다. 수소가 분자량이 2라고 그랬고, 이산화탄소 아까 44, 암모니아 17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물질의 양 물어본다. 스몰 n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체 부피, 볼륨이니까 V를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수, 개수죠? 넘버. 그럼 N 분자라고 쓸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원자랑 분자랑 개수를 헷갈려 하지 않겠죠? N 분자 이렇게 쓰면 되고. 전체 원자수잖아요. 그러면 N 전체 원자수 이렇게 쓰면 되죠. N. 그래서 나는 전체 쓰게 되면 이거 귀찮아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쓰진 않고요. N 전체 원자수라고 쓰는 거 귀찮아가지고 NT, 토탈 원자수,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음, 각각의 개수로. 이렇게 쓰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자로 써도 헷갈리지 않게 잘 보세요. 자, 그럼 봅시다. 수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인데, 지금 공간 봐봐요. 얘네들 부피가 다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부피가 얼마냐? 22.4리터.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죠? 왜? 물질의 양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같기 때문이죠. 자, 물질의 양은 단위가 뭐예요? 몰이죠. 부피는 단위가 뭡니까? 리터예요. 그래서 같은 몰수에 같은 부피를 가져요. 뭐가 같으면? 온도 압력이 같으면. 그리고 분자수 1몰이면 얼마가 있어? 1Na. NA는 이렇게 쓸게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거죠. 1 생략할게. 얘도 분자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고 얘도 얼마 있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데 여러분 봐봐. H2는 몇 원자 분자야? 얘는 2원자 분자야. 그 다음에 CO2는 원자가 3개인 3원자 분자고 NH3는 원자가 4개인 4원자 분자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몇 몰씩 있는 거야, 다? 1몰씩 있는 거야. 그럼 얘는 2원자 분자니까 2배 있겠지? 원자수가? 그 다음에 얘는 3원자 분자니까 원자수가 3배 있겠지? 얘는 4원자 분자니까 원자수가 4배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실제 원자수랑 분자수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개수도 알 수 있고 양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물질의 양을 알면 봐봐요. 물질의 양을 알면 분자수도 알 수 있고 원자수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개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기체 물질의 양 계산하는 거. 오늘 식 배운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식 진짜 별거 안 배웠어요? 두 개예요. PV, NRT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이제 밑에 있는 식, 여기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 같은 식입니다.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한 번 더 쓴 건데 새롭게 더 바꿔준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양, 개수 요거 외울 거예요. 자, 기체 물질의 양.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부피를 22.4리터 퍼 몰로 나타낸다.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22.4리터 퍼 몰이? 이게 몰 질량이라니까. 아, 몰 부피. 미안. 몰 질량이 아니라 몰 부피. 몰 부피라 그래. 그러면 이 몰 부피를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기체 물질의 양은 기체의 부피분의 뭐로 나눈다? 22.4리터 퍼 몰. 0도씨 1기압일 때 무슨 부피로 나눈다? 몰 부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아까 앞쪽에서 배운 거 하나 있었거든. 이거 기체였을 때 질량이 있었지? 그래서 이 물질의 질량을 뭘로 나누면 화학식량, 몰 질량으로 나누면 이제 단위가 뭐였는데 그람 퍼 몰. 그죠? 그래서 몰 질량으로 나누어도 뭘로 나온다? 기체 물질의 양이 나온다. 요거 두 가지 한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앞쪽에서 뭐 했어? 개수도 했어. 자,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친식을 할 건데 우선 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 0도씨 1기압에서 수소기체 44.8리터. 이거 아까 하지 않았나? 아까 위에서 이거 계산식 몰라도 풀 수는 있었지. 왜냐하면 여기 봐봐. 얘가 2몰이 있으면 얘 부피 얼마가 돼? 2배가 되면 되니까 44.8리터야. 근데 이게 어떻게 구해진 거냔 말이야. 결국에는. 44.8리터는 몰 부피인 얼마로? 22.4리터 퍼 몰로.
어떻게 나눠주면 이몰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를 우리는 식으로 나타내 본 거야. 보이죠? 그죠? 그래서 44.8리터가 뭐가 된다? 기체 부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부피야? 몰 부피. 몰 부피로 나누게 되면 기체의 뭐가 나온다? 양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양과 입자수, 입자수는 개수 나타내고, 질량, 그램 나타내고, 기체 부피, 리터,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알 거야. 그래서 물질의 양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간단하게 개수라고 하고, 얘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할게. 질량은 웨이트, 몰 질량은 화학식량, 간단하게 라지 M. 기체 부피는 V 22.4리터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몰 부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물질의 양을 간단하게 써보자. 자, 물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나오면 뭘로 나누어요?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아니라 개수. 잘못 썼어? 여기서 입자수, 개수가 나오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고요. 질량이 나오면 화학식량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부피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몰 부피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여러분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0도씨 1기압인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다? 22.4가 된다. 그럼 단위 맞춰볼게요. 나는 몰을 만들 건데 위에가 개예요. 그럼 여기 단위가 뭐예요? 개 퍼 몰이 되겠죠? 얘가 그람이에요. 그람 퍼 몰이 되겠죠? 얘가 리터예요. 리터 퍼 몰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식은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외우라고 한다면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 하나 더 할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아까 있었는데 잠깐 식을 바꿔볼 거예요. 자, PV nRT. 이 n 대신에 나는 여기 있는 n분의 w 요식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를 n분의 WRT. 됐죠? 이거 왜 쓰는지 봐봐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뭘 많이 물어보냐면 기체의 밀도를 많이 물어봐요. 기체 밀도를 density, D라고 쓰게 된다면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면 부피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질량 여기 있어요. 그럼 부피 이쪽으로 넘기죠. 여기 화학식량 있는데. 그리고 화학식량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PM을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RT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러분 0도씨 1기압이라고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은 항상 일정하고 기체 상수도 어떤 상태다? 일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2.4리터로 부피가 어떤 상태일 때, 일정한 상태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피가 일정한 조건일 때 결론은 이거예요. 기체 밀도의 비는 기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화학식량의 비에 비례한다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지 개념을 좀 잡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더 나타낼 건데 요 식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물질의 양 반드시 기억하시고 됐죠? 그러면 식은 딱 몇 개밖에 기억 안 하면 되냐면 PV NRT 식 하나만 하고요. 요거는 유도에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식은 하나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있는 물질의 양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식 두 개예요. 엄청나게 뭐 많은 것 같지만 식 두 개입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위는 정말 정말 중요해서 단위는 정말 정말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기체 분자량 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같은 온도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래서 같은 온도 압력에서 부피가 같은 두 기체 질량 B는 분자량 B와 같다. 방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아까 위에 있던 내용들 있죠? 옮겨올게요. 요 내용 있죠? 요거 한 거예요. 요거 한 거예요.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 압력이 같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다시 써볼게. PV NRT인데 온도하고 압력이 같으면
부피가 물질의 양이랑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물질의 양이 들어있는 거지. 맞아?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물질의 양, 개수랑 물질의 양이 비례하니까. 그러면 같은 온도하고 압력에서 부피가 같은 두 기체의 무슨 비가? 질량의 WB는 무슨 비랑 같다고요? 분자량 B랑 화학식량 B랑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이해됐을까요? 어. 근데 신경 나왔는데 여러분 개념은 모른다. 나는 이 식을 외우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체 밀도하고 분자량.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그랬죠? 같은 온도 압력에서 두 기체 밀도 비는, 음, 밀도의 비는 뭐랑 같다? 분자량 B와 같다. 결국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다. 보이나요? 그래서 요거 B, 그 다음에 여기 B. 됐죠?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좀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좀 잡아볼게요. 뒤쪽에 있는 25페이지는 좀 푸시고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 각각 풀어보시고, 자, 뒤에 있는 물질의 양과 기체의 분자량, 요거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Q1 문제 풀어봅시다. 자, 몇 가지, 0도씨 일기압에서 몇 가지 기체에 대한 자료를 나타냈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알맞은 값을 써라. 분자식 썼고, 그럼 여러분 분자량부터 쓰고 시작할게요. 얘 32, 얘 16, 그 다음에 얘 44. 얘도 44입니다. 선생님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건 외워가지고 예시를 볼까요? 얘가 12가 3개니까 36이죠? 여기다가 8 더하면 44 나오잖아요. 웬만한 원자량이랑 분자량 정도는 암기를 좀 해두시면 어떻다? 수월하겠다. 못 외우겠다. 여러분 못 외우는 건 없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뭐 나왔어? 몰 질량 나왔죠? 몰 질량은 화학 식량에 단위를 뭘 붙인다? 그람 퍼 몰을 붙인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질의 양, 그 다음에 질량, 기체 부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금방 다 표시할 수가 있는데, 몰질량. 그럼 여기 있는 분자량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간 건 뭐라고요? 분자량이에요. 화학 식량하고 숫자는 같지만 얘는 단위가 있죠. 그람 퍼 몰이라고.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얘 16, 44, 44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물질의 양이 1몰, 2몰, 0.2몰 뭐 이런 식으로 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 아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질의 양은 화학 식량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화학 식량이 앞에 나왔네요.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들아?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다. 화학 식량하고 물질의 양을 곱하면 물질의 질량 나오잖아요.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16 나왔으니까 얘 몇 몰? 0.5몰 나오면 되나? 이렇게 곱하면 16이 되겠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얼마? 11이 되겠고, 얘가 2니까 곱하면 88이 되게 쉽죠? 그래서 단위가 g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0.5몰. 됐나요? 그래서 그램포몰이 계속 얘는 단위가 있는 거다. 몰 질량으로. 여러분 단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피. 그럼 얘네들의 물질의 양을 알았잖아. 그죠? 물질의 양을 알면 우리는 부피는 물질의 양하고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0.5몰은 11.2리터, 1몰은 22.4리터, 0.2몰은 5.6리터, 2몰은 44.8리터. 바로 나오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서. 자, 메테인 1몰하고, 아니, 1g과 이산화탄소 1g이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가 얼마냐? 이거 뭘 물어보는지를 좀 볼게. 메테인 1g, WCH4야. 질량이 몇 g이라고? 1g이라고. WCO2, 1g이라고. 근데 얘 분자량부터 쓸게. 얘 16이고, 얘 44야. 됐지? 그러면 메테인이 몇 몰인지를 계산해 볼게. NCH4가 어떻게 돼? MCH4. 메테인의 화학 식량분의 메테인의 뭐가 돼야 돼? 질량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 16분의 1몰에 CH4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는 화학 식량분의 질량하면 44분의 1몰에 CO2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때 원자수비 구하라고 그랬거든. 원자수비. 토탈 개수 아니야? 그러면 CH4의 토탈 개수, CO2의 토탈 개수인데, 여러분 봐봐요, 얘. 몇 원자 분자? 얘 5원자 분자. 잘못 썼어요? 얘 5원자 분자고, 얘는 몇 원자 분자야? 3원자 분자죠? 아, 그러면 됐네. 얘가 지금 몇 몰 있는 거야? 16 곱하기 얘가 몇 원자 분자? 5원자 분자. 얘는 3원자 분자니까 얘는 얼마? 16분의 5몰이 있는 거고 얘는 얼마 있는 거야? 44분의 3몰이 있는 거지. 선생님, 근데 개수니까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야 되는데 잘 봐요. 얘네들을 그러면 16분의 5NA, 그 다음에 44분의 3NA. 요렇게 하면 이 아보가드로 수는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지 않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되겠죠? 얘네들 좀 약분할게요. 숫자가 커서. 4, 4, 16, 얘가 11. 그러면 곱해서 얼마? 55 대 12.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개수가 55 대 12. 여러분 정수비로 항상 쓰셔야 돼요. 분수 안 써요, 여러분들. 정수비로 하는 건 좀 습관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체 분자량 계산하는 방법 나왔는데 3번하고 4번까지 선생님이 풀어주고 뒤에 이제 문제는 다시 따로 풀어줄게요. 자,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X가 5.6L래요. 여러분 근데 이미 알잖아요. 0도씨 1기압에서 우리는 1몰 부피가 몰 부피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몰 부피가 22.4리터 퍼 몰인 거 압니다. 맞죠? 그러면 기체 X가 5.6리터면, 그지? 얘가 22.4리터 퍼 몰로 나누면 몇 몰이 돼요? 4분의 1몰. 0.25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도 똑같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6리터래요. 그럼 뭐 또 계산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얼마예요? 0.25몰로 같은 양의 몰수죠. 그죠? 그런데 걔네들이 각각 4g하고 11g이래요. 그러면 기체 X의 분자량 계산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되게 쉬워요. 어떻게 되느냐? mx의 분자량과 mCO2의 분자량은 뭐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기체의 양이 동일하죠? 아까 뭐라고 그랬냐? PVMRT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온도 압력이 상수가 일정할 때 부피가 물질의 양과 같은데 이럴 때 아까 뭐라고 그랬냐? 기체 밀도 B는 질량 B랑 같고 화학 식량 B랑 어떻다? 같다. 그럼 여러분 질량 B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질량 B가 아나? 모르나? 여기 써 있어. 4대 11이라고. 보여요? WX 대 WCO2가 4 대 11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분자량을 알아요. 이게 44거든요. 보이나요? 그럼 잘 봐요. 얘 4배네요. 이것도 4배 하면 되겠죠? 그럼 얘 얼마 나와요? 16 나오죠. 따라서 mx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분자량은. 뭐가 없다, 분자량은? 단위 없다. 여러분 서술형 평가 나왔는데 서술형 평가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람 퍼 몰 썼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틀린 거예요. 됐어요? 숫자 맞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숫자 맞히는 거 아니에요. 단위까지 쓰셔야 돼요. 단위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네 번째 봅시다. 같은 온도 압력에서 기체 6리터의 질량이 8g이다. 근데 12리터 질량이 22g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떤 문제다? 요 문제랑 같은 거다. 음, 왜냐하면 6리터고 12리터니까 이번에는 부피가 안 맞죠? 부피가 안 맞아서 부피를 맞추면 되지 뭐. 얘를 12리터를 기준으로 하면 12리터일 때 얘 얼마야? 16g으로 맞춰도 되고 아니면 얘를 6리터에 11g으로 맞춰도 되잖아. 그지? 뭘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부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나는 12로 할게. 됐어? 자, 그러면 보자. 같은 10이라고 그랬을 때 y랑
이산화탄소 질량 B가 몇 대 몇? 16 대 22. 됐지? 근데 분자량 My 대 MCO2. 분자량 얘 얼마야? 44잖아. 딱 봐도 몇 배? 두 배. 그럼 여기도 두 배가 되니까 얼마? 32. MY는 32가 되겠다.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도 여러분 좀 각자 풀어보시고요. 문제풀이는 쭉쭉 계속 올라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